MIN 뉴스입니다. 2006년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를 개설해 미국 국방부, 국무부, 중앙정보국 등을 비롯해 주요 국가와 기업의 비밀 문서를 공개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을 듣는다. 정부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담은 비밀 문서를 공개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슈피겔, 스페인의 엘파이스 등 주요 언론사는 미국 정부의 어산지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어산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알린 언론인이기 때문에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2011년 12월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어산지는 지난해 12월 유럽 인권재판소에 상소했다. 유럽연합이 미국, 영국보다 언론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6년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어산지에 대해 알아보자. 더러운 전쟁에 관한 비밀 폭로로 처벌 위기 봉착했다. 자유의 몸 위키리크스는 2010년 미국 육군 정보분석요원이던 첼시 매닝으로부터 받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관련된 비밀문서 등 74만 건 이상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소소한 폭로로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2010년 미국 국무부 비밀공서 공개가 위키리크스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 이 폭로 이후 어산지는 미국 정부로부터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어산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건을 공개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결국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공개했다. 위키리크스가 밝힌 주요 문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0년 11월 이라크 주둔 미군 부대에 근무하던 첼시 매닝이 입수해 제공한 총 25만 1287건의 외교 전문이 파괴력이 가장 컸다. 유출된 문서는 1966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각국의 주재한 미 대사관에서 수집해 국무부로 보고한 정보의 일부다. 매닝이 장교가 아니라 일반 병사였기 때문에 1급 비밀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 3급 비밀과 일반 문서가 대부분이었다. 국무부는 비밀정보기관은 아니지만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보기관이라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라크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다음으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전에 관한 비밀 문서도 미국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 2010년 7월경 아프가니스탄전이 미국이 공개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가 밝혀졌다. 드론을 동원한 군사작전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비윤리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설립했다는 것도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다.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군과 협력하기 위해 군사기지를 제공한 파키스탄이 비밀리에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다. 결국 미국은 2021년 8월 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 철수했다. 20년에 걸친 전쟁으로 엄청난 전비를 소모했으며 베트남 전쟁 패배 이후 가장 큰 패전으로 기록됐다. 마지막으로 2017년 3월 위키리크스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CIA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TV 가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찰하고 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 프리미엄 가전으로 불리는 TV에는 화상, 대화 등의 목적으로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해킹하면 가능한 일이다. 냉전 시대부터 초소형 비밀 카메라를 운용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CIA라면 어떤 장비도 쉽게 해킹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월패드 해킹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된다. 중급 수준의 해킹 기술만 보유해도 월패드 해킹이 가능하다. 월패드는 집안의 사물 인터넷 기능을 제어하는 홈 네트워크 허브로 도어락 조명 등을 제어한다. 보안 전문가는 월패드에 내장된 카메라 렌즈를 가리라고 조언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치 개입 등으로 후원 세력 잃으면 위험해져 위키리크스가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에 맞게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지, 폭주하는 정부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다수의 양심이 있는 지식인 언론인은 후자를 지지하는 편이다. 위키리크스 내부 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키리크스가 공개 실익이 적은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후원 세력을 많이 잃었다는 점이다. 어산지는 매닝으로부터 받은 CIA 비밀 요원의 신원을 밝혀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었다. 미국 정부는 비밀 요원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국경 없는 기자회 등은 2019년 체포된 어산지를 영국 정부가 미국으로 송환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어산지가 언론인이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지만 미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내부 고발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상실하면 다수 세력으로 공격을 받아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위험에 빠뜨린다. 위키리크스는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클린턴을 낙선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해 트럼프 후보를 지원했다. 일명 러시아 게이트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일부 언론은 위키리크스가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특정 목적으로 쟁취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재선에 실패했다. 셋째, 정부에 의해 추적을 받는 내부 고발자는 대사관을 도피처로 선호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는 아니다. 대사관은 주재국으로부터 치외법권을 보장받지만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산지도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지만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에콰도르 정부는 어산지가 다른 국가의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망명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망명 조건 위반은 핑계거리이고 에콰도르가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결국 미국 정부는 어산지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에 모국인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가도록 허용했다. 2024년 6월 26일 어산지는 14년간의 도피극을 마치고 미국령 사이판을 거쳐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 도착했다.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산지는 미국 감옥에서 평생 썩었을 것이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